먼저 코센 브릿지 포럼에 초대해 주시고 금요일 오후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 오늘 저는 NPL 피지컬 레보레토리라고 하는데 NPL에서 내셔널 피지컬 레보레토리라고 하는데 NPL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R&D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창이 조금 제가 가리워져서 조금 이동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NPL에서 연구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박사학위 동안에 굉장히 빠른 펄스 어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펌프 프루브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종 물질 사이의 에너지 얼라인먼트나 그다음에 이종 물질 사이의 차지 캐리어 다이나믹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병행해서 굉장히 극조원인 전자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분자가 고립된 상태부터 커버리지를 늘려갈 때에 스스로 자기 조립을 하고 심플림을 방막을 만들어 갈 때까지 그 모폴로지가 어떻게 이볼루션 되어 가느냐를 분자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분자와 그 기질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그 레이어가 멀티 레이어로 증착되어 가면서 레이어 간의 심플룸 레이어 간의 상호작용들이 결국은 그 서피스의 모폴로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종 물질 간의 이제 계면에서의 굉장히 펀더멘털한 다이나믹스하고 모폴로지를 연구하는 것이 후에 저는 이제 실제 산업 연구에서 포토볼테이크나 OLED 그다음에 배터리에 응용되는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후에 학위를 마치고 국내의 배터리 제조업 회사인 삼성 SDI의 R&D 센터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R&D 센터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학위 때의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포스트모텀 어널리시스를 병행한 배터리 셀 에이징 메커니즘을 업무를 수행을 하였는데, 왼쪽에서 보시는 부분은 리튬아이온 배터리에서 음극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파이트에 대한 사이클 성능 비교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같은 그래파이트이지만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구조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천연흑연하고 인조흑연의 투 디멘셔널 구조는 비슷하지만 그 엣지가 스태킹하는 방법이 ABA 타입이냐, ABCA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 엣지의 모폴로지와 엣지로부터 그 전해액들이 코인터칼레이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반응이 생성되는 양이 달라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샘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비교한 것과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런 흑연들의 표면의 그 상태와 구조와 연관된 그 에이징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그런 업무를 처음에 시작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표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의 그 기본적인 데그라데이션 열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에틸렌 카보나이트라는 솔벤트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전해액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인데, 이 물질의 단순히 하이드로전 하나를 플로린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그 작은 원소 하나를 바꾸는 걸로 만도 굉장히 그 셀의 수명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펑셔널 그룹 하나를 치환함으로써 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레독스 포텐셜이 바뀌고, 그 레독스 포텐셜이 바뀜에 따라서 결국은 솔벤트가 분해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분해 부산물의
그 모폴로지, 그다음에 그 프로덕트의 분자 구조 자체가 아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부반응을 일으키는 저항 증가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아시다시피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라는 그 서피스를 보호하는 패시베이션 레이어 층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의 분해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걸로 이 분자들의 구조와 셀 성능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그 배터리에 이제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이런 솔벤트들이 소비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 전해액이 고갈되었을 때 셀 성능이 셀 수명이 결국은 다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솔벤트에 여러 가지 애디티브, 첨가제들을 넣어서 그 첨가제들이 미리 자신이 인제 분해해서 희생을 함으로써 그런 우리가 원래 원하고 있는 그 차지 캐리어 역할을 하는 솔벤트들의 추가 부반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제가 선택했던 이런 첨가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애칭으로 라이밥이라고 불리는데, 이 라이밥을 첨가를 했을 때 역시 그 수명 데이터를 비교를 해 보시면 그걸 넣지 않은 것과 넣은 것의 그런 사이클 성능 수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도 이제 XPS와 다른 분광학 토프심스라든가 분광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첨가제가 미리 분해를 해서 그 활물질에, 그러니까 일렉트로드에 패시베이션 레이어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 추가로 전해액이 분해되고, 그다음에 액티브 머티리얼들이 더 추가로 분해되는 반응을 막는 것을 이제 하는 업무들을 인제 하였습니다. 그 R&D 센터에서 이렇게 기초적으로 재료에 대한 열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한 이후에 저는 같은 연구소에서, 같은 삼성 SDI에서 실제로 커머셜한 이제 배터리를 개발하는 오토모티브 디파트먼트로 이동을 하여서 실제로 제기어 랜드로버 프로젝트하고 BMW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재료의 열화와 그다음에 그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부반응, 또는 표면을 보호하는 방막을 만들어지는 것이 어 결국은 셀의 열화와 셀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체에서는 이런 SEI를 만드는 포메이션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기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 프로세스를 좀 더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개선 작업에 투입이 됐었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커스텀화하고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이 외에도 어 고에너지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렉트로드의 그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그런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에도 참석을 하였고, 그다음에 사이클 라이프, 캘린더 라이프를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하는 그런 테스팅 메소드를 정립하고 어널리시스하는 부분들도 참석을 하였고, 그리고 성능과 함께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세이프티 이슈에 대해서 그 어뷰즈 테스트, 여러 가지 인터널 숏이라든가 네일 페네트레이션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어뷰즈 테스트에 대해서 배터리의 페일리어 어널리시스 되는 모드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펀더멘털한 그 재료의 이해를 통해서 그 기초적으로 배터리의 루트 코즈의 셀 수명에 관련된 루트 코즈와 그다음에 그 페일리어 모드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규명하고 분석하는 업무들을 제 강점으로 이제 어
커리어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삼성에서 연구에 이제 경력을 쌓은 이후에 2018 년도에 이제 영국의 내셔널 피지컬 레보레토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요. 아 여기가 이제 내셔널 피지컬 레보레토리가 위치한 곳입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한 기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테딩턴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내셔널 피지컬 레보레토리는 아 영국의 내셔널 스탠다드 레보레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나 미국의 니스트와 같은 이제 표준 관련된 매저먼트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사는 한 1900 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깁니다. 12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1000여 명 정도의 실제 이제 풀타임의 정규직은 한 6-700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 파트타임이나 그다음에 파견 근무자나 PhD나 포스닥 이런 공동 연구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표준 연구소하고 좀 다른 점은 이 NPL은 그 비즈니스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 전략 산하에서 정부의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이제 연구 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순수한 연구의 프로젝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문제점도 같이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하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테크니컬 레드니스 레벨이라고 해서 레벨 1은 이제 아주 원초 기술,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것부터 굉장히 원초적인 기술을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레벨 9은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범위인데요. 실제 NPL은 이런 이제 주로 로우 레벨 쪽은 이제 아카데믹한 연구들이 많이 있을 거고 펀더멘털하고 비즈니스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인큐베이션 되고 개발돼서 실제 산업에 응용이 되는 그런 기술들일 텐데 NPL은 실제로 이런 아카데믹하고 산업체에 브리징돼서 아주 브로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토는 특히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 아카데믹한 연구하고 비즈니스의 실제 그 아카데믹에서 발견된 부분을 접목하는 데 여러 가지 이제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좀 줄여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모티베이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NPL에 2018 년도에 조인할 당시에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룹은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그룹인데요. 그 안에 배터리 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처음 랩을 꾸미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시점에서 처음 이제 NPL 내부에서 배터리 팀을 꾸밀 때 그 NPL의 메저먼트 인스티튜트로서 어떠한 그 니즈가 있을까라는 것을 인제 그 인더스트리 스테이크홀더나 아니면 인제 그 전문가들한테 서베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매니팩처링 프로세스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배터리의 스테이트 오브 헬스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배터리 성능과 수명은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 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지금 한창 개발 중인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배터리의 세컨드 라이프나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 배터리를 어떻게 어세스먼트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런 모든 측정 방법들의 스탠다드한 방법이 있어서 리프로듀서블하고 릴라이어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5가지의 메인 프라이오리티를 이제 조사를 하였고요. 이걸 토대로 처음 NPL 내부에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그룹이 리딩을 하는 여러 다양한 다른 디파트먼트들의 기술들이 서로 크로스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멀티 디스플리너리 콜래보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외에 다른
디파트먼트는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분들이 이제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이나 이전의 프로젝트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프로젝트이 이제 NMS라고 해서 내셔널 메트롤로지 시스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펀드, 저희가 이제 비딩은 해야 되지만요. 그 펀드를 받아서 처음으로 출범한 다음에 앞에 프라이어리티를 고려를 해서 처음에 이제 키 블랙 포인트로 저희가 잡아본 것이 머티리얼하고 일렉트로드 레벨에서 어떻게 빠르게 그 머티리얼을 스크리닝하고 옵티마이즈 할 것이냐, 그런 측정 방법, 그다음에 인시추 인 오퍼란도 다이그노스틱 툴을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스탠다드 테스트 프로토콜도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커머셜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어세스먼트 하는 것들은 컨설팅도 하고 매지먼트 서비스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서먼 매저먼트 매니지먼트도 배터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다음에 포스트모텀 어널리시스를 포함한 에이징 메커니즘,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모델링을 서로 접목해서 좀 더 그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 쪽에서 저는 이제 소듐 아이온 배터리 그 서스테너빌리티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올 솔리드 배터리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예전에 학위 때부터 했던 여러 이제 고체 표면과 계면 사이에 그런 엔지니어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여를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도 올솔리드 배터리도 조만간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대외적으로는 아까는 이제 내부의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 아카데믹하고는 이제 몇몇 대학들과 이제 MOU를 맺어서 그 PhD 스튜던십 같은 게 있어서 서로 파견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PhD 그 캔디데이트 학생들이 오면 슈퍼바이저 역할을 이제 하는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연구소 메트롤로지 연구소이기 때문에 지금 ICTC 21이나 TC 69과 같은 이런 실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커미티에서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면 크리에이티브 R&D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연구소나 학교나 산업체 제한 없이 서로 필요한 공동 연구 잠시만요. 지금 배터리가 예.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유럽에서는 지금 배터리 패스포트라는 개념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넷 제로 이미션이라는 그 폴리시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을 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때까지 빨리 이제 패스트 차징 인프라스트럭처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때까지 포화되는 배터리들을 어떻게 리사이클하느냐, 리유즈하느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굉장히 어그리먼트한 그런 프로젝트와 그 디스커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 년에 한두 번씩 IAG는 인더스트리얼 어드비저리 그룹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디벨롭하는 내부의 배터리 R&D 연구를 각 그 영국 내부에 있는 그 비즈니스 스테이크홀더들을 초청을 해서 소개를 하고, 또 그들의 이제 애로사항이나 디만딩 이슈를 들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계속 빌딩 이제 서로 이제 공동 연구의 관계를 수립을 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머셜 매저먼트 서비스는 이제 단발성으로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자기네 이제 주로 이제 소규모 영리 그 회사들의 경우 회사 내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매저먼트 이슈들을 저희가 돕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패러데이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배터리 쪽으로 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그 중심에 있는 오가니제이션인데, 여기서 모든 아카데믹 프로젝트의 펀딩을 다 조율합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NPL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규 파트너로 프로젝트에 참석을 하진 못하지만 서브 컨트랙터로 해서 이런 다양한 아카데믹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제 간략히 그동안에 저희가 활동한 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인제 유러피안 프로젝트에서 배터리 세컨 유즈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수립을 했는데, 배터리 세컨 유즈를 위해서 임피던스를 활용을 해서 배터리의 스테이트 오브 헬스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프로젝트 액티비티 중에 하나를 이 프로젝트 통해서 임피던스를 정확하게 메저할 수 있게 스탠다드 테스트 메소드를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임피던스를 이제 사용하는 상용화 배터리에 대한 방법들, 그거에 대한 그 한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 중인 그다음 피팅 방법, 그다음에 이런 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실제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의 요소, 그다음에 임피던스와 이제 서로 컴바인을 할 수 있는 다른 포스트 모텀 어널리시스라든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배터리 스테이트 오브 헬스의 측정 방법에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한 그 퍼블리케이션과 예,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 일렉트로드나 이제 머티리얼을 스크리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실험실 랩에서 합셀을 주로 코인셀로 많이 만드는데, 코인셀이나 삼정극셀을 만들 때 이제 레퍼런스를 사람들마다 만드는 사이즈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그 데이터들이 많이 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EL 팟셀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커머셜한 셀을 사용을 했지만,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이제 링 타입으로 굉장히 항상 일관되게, 그다음에 그 카운터 일렉트로드하고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어셈블을 할 수 있게 고안이 된 부분이어서 이 셀을 사용을 해서 커스터머나 이제 프로젝트 파트너들이 의뢰하는 머티리얼들이 기존에 이미 상용화되어 온 것과 자신들이 개발한 머티리얼이나 일렉트로드들이 더 우세한지 열세한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높게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리포트를 했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시추 인 오프란도 중에서는 라만의 경우에 인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셀이 특별히 이제 저희가 보통 만드는 코인셀과 달리 이제 한쪽이 이제 트랜스페런트해서 빛이 투과할 수 있게 특별히 고안된 셀이 필요한데, 상용화된 셀을 사용할 때에 이제 굉장히 그 특별히 고안된 셀들이 이제 그 스페이스가 이제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니킬 일렉트로라이트에서 이제 리튬 이온이 이동할 때 표면 정력 때문에 실제 저희가 원하는 보고자 하는 그 코인셀이나 실제 셀에서의 그 현상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인시추 셀을 쪼끔 더 고안한,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페이싱 하는 이제 세퍼레이터를 추가로 더 넣어서 그거를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모델링과 같이 컴바인해서 최적화되는 조건을 잡아서 실제로 상용화된 셀에 필요한 커런트 덴시티에 가까운 전류 밀도를 인가하고, 그때 얻어지는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도 개선한 방법들을 이제 퍼블리케이션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뉴팩처링에 응용한 사례인데, 그다음에 일렉트로드를 코팅하고 드라잉한 다음에 thickness를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아직도 이제 실제 사람들이 시크니스 게이지로 직접 손으로 재는 경우들도 있기도 한데, 전수 검사를 이렇게 저희 이제 디멘저널 그룹에서 개발한 이제 컨포콜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그러니까 인라인 thickness measurement 방법을 파일럿 라인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성공을 한 경우를 소개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테스트를 한 이후에 어쿠스틱한 센서나 아니면 그 thickness measurement 센서를 이렇게 스캐닝하는 매핑 기술을 같이 코릴레이션을 하면 일렉트로케미컬한 메저먼트로 캐패시티가 페이드 되는 정도와, 일단 임피던스로 저항이 증가한 정도와, 그다음에 밖에서 외관에서 이건 파우치 셀이라서 굉장히 그 디폼에 대해서
그 파우치의 모양이 변형이 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처음에 이 파우치를 사용해서 thickness가 바뀌고 thickness가 불균형하게 바뀌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에이징된 state of health에 어떤 correlation이 있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인제 배터리 세컨 유즈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에 배터리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non destructive하게 그 배터리를 트리아지하는 방법으로 지금 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퓨전은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컴바인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같이 조합해서 한 번에 어 빅픽처로 뭔가 인사이트를 보려고 할 때 데이터를 굉장히 레이버러스하게 이제 핸들링하는 게 이슈가 되는데요.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이제 유저 프렌들리한 이런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툴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용 데이터들은 굉장히 데이터 사이즈도 많고 데이터 양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개발자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잘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셀 데그라데이션에 대해서 배터리 NPL 내부의 셀프 텍 그룹하고 조인을 해서 진행한 내용인데요. 배터리 실린드리컬 셀의 이제 프레시 상태와 사이클드 된 상태에 대한 그 서피스의 그 에이징 메커니즘에 관련된 프로덕트를 이제 어널리시스한 이제 토프 심슨과 XPS의 데이터인데요. 이거와 아울러서 초기에는 이제 경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스트모텀을 하려고 하면 배터리는 굉장히 습도와 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글로우박스 같은 이너트한 환경에서 샘플을 열고 그다음에 그 샘플을 이런 장비에 마운트하기 전에도 그 남아있는 불필요한 그 전액의 솔트라든가 전해질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남아 있으면은 제가 보고자 하는 그 정보와 서로 묻혀서 이 부분들이 시그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린싱을 해서 제거를 할 때 그 제가 불필요한 부분의 솔트나 일렉트롤라이트만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자 했던 그 SCR 레이어나 원래 서피스에 있었던 그 정보까지도 이제 쪼끔 더 왜곡이 되거나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린싱에 사용되는 솔벤트 그다음에 시간, 방법들을 최적화하는 방법들도 이제 스탠다디제이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린싱을 하고 안 하고의 인제 그런 부분들도 배터리가 열화가 되고 안 되고와 같이 이제 그 표준화를 진행했던 작업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 시간 많이 거의 갔네요. 네네네. 마무리를 아이고 해 주시면 시간이 시간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인데 너무 예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로는 이제 최근에 솔리드 배터리는 인제 계면에서의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면에서 이제 특히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리튬 덴드라이트이 그로스되는 부분이 되게 이슈가 돼서 이 부분을 케미컬리 엔지니어링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프레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제 찾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결과 하나를 이제 투고를 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에 대한 스탠다디제이션을 하는 이제 바마스라는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 최근에 프로포즈를 투고를 했는데 각 나라의 이제 이런 표준 연구에 관련된 연구소가 조인을 하고 있는데 반갑게도 표준과학연구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합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다시 인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UK 사우스 코리아 콜라보레이티브 R&D라는 그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투고를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이 프로젝트가 새로 런치가 되면 활용을 해서 국내에 계시는 분들과 잘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포부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인제 다양한 다른 제가 하고 싶은 연구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쪼끔 제가 시간이 많이 사용되는데 아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